텍사스부터 캘리포니아까지 금싸라기 땅을 미국에 내준 멕시코 이야기 프리버드 7. 오늘은 어제 1일 화요일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197회. 멕시코는 왜 금싸라기 땅을 미국에 빼앗겼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각각 미국의 30번째, 28번째로 미국 연방에 가입한 곳들로 이날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국 내 인구와 경제력 1위라고 하며 실리콘밸리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의 본거지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GDP가 약 3조 8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GDP 세계 5위 인도 3조 5천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텍사스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보다도 큰 넓이를 자랑하는 텍사스주는 석유를 바탕으로 한 큰 부를 구축했으며 우주산업과 항공산업, 첨단의학의 메카이자 최근 여러 IT 기업 등이 본사를 옮겨오는 등 더욱 더 라이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의 GDP는 2조 7천억 달러로 이는 GDP 세계 8위. 이탈리아 2조 3천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엔진과도 같은 주가 바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땅들의 주인은 원래 미국이 아닌 멕시코였다고 합니다. 신생 독립국가 멕시코. 멕시코는 1521년부터 300년간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아왔었는데요. 그러다가 독립전쟁을 거쳐 마침내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독립한 멕시코는 스페인령 식민지 영토였던 현 미국의 서남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큰 지역을 영토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 역시 포함되어 있었고요. 어찌 보면 잠재력 높은 영토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 셈인데요. 다만 땅은 넓었지만 당시 멕시코의 경제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300년간 스페인에게 전방위적으로 수탈을 당해왔기에 경제 구조가 스페인에 의존하며 자체 산업 기반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10년 넘게 독립전쟁을 이어오면서 독립은 했지만 도시와 농장이 황폐화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결국 이런 상황이기에 신생 독립국 멕시코의 정치 상황도 엉망이었기에 반복되는 쿠데타, 연이은 지도자 교체로 혼란이 더 가중되면서 수도에서 먼 영토에 대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같은 지역도 사실상 그랬고요. 특히나 텍사스 지역은 멕시코 독립 이전부터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현재 원주민인 코만치족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인지라 텍사스는 큰 땅 대비 텅 빈 느낌처럼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죠. 멕시코의 미국인 텍사스 이주 정책. 이렇듯 멕시코에게 있어 텍사스는 관리가 잘 안되는 무법지대 국경 영토였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멕시코는 미국인들에 대한 텍사스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을 통해 인구를 채우고 지역 개발과 안정화를 도모함이었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무주공산의 땅에 그냥 오라고 하면 올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러한 멕시코의 정책은 미국의 사업가인 스티브 오스틴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텍사스의 아버지라 불리며 주도에도 그 이름이 붙어있는 스티브 오스틴은 1821년 멕시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엠프레사리오로서 토지 계약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스티브 오스틴은 텍사스 이민자들에게 큰 토지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미국인들의 텍사스 이주를 정착을 성공리에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 세금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줬으니 텍사스에는 빠르게 미국 이민자들이 자리 잡아갔다고 하죠. 실제 이날 방송에 따르면 1827년 기준 텍사스 지역 내 미국인과 멕시코인 인구 비율이 63.2% 대 36.8%로 미국 이민자 비율이 이미 높았는데 1835년에는 79.4% 대 20.6%로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텍사스가 소속은 멕시코인데 거의 미국인의 땅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반이주 정책. 그리고 이들 정착민들이 멕시코 정부가 내건 조건 스페인어 사용, 가톨릭 개종, 멕시코에 대한 충성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는 결국 멕시코 정부와 텍사스 정착민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멕시코는 미국인들의 텍사스 이주를 금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늦은 감이 큰 상황이었을 것 같네요. 실제 이 법이 1830년 공표된 것이라 하는데 위 수치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게 맞네요. 이에 멕시코는 방법을 바꿔 텍사스 내 멕시코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래야 장악력에 올라가니 멕시코인들의 텍사스 이주를 적극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도 굳이 따뜻하고 이미 자리 잡은 땅을 떠나 상대적으로 춥고 위험한 국경의 땅으로 이주하려는 멕시코인들은 별로 없었다고 하죠. 멕시코의 지도자 산타 안나의 등장. 이렇듯 혼란한 시기에 멕시코의 지도자로 등장한 이가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였는데요. 군인 출신의 산타 안나는 멕시코 독립전쟁에서도 활동을 했던 인물로 총 11번이나 멕시코 대통령을 역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 표현을 가져오면 혼란했던 멕시코를 주름잡던 당시 멕시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산타 안나라고 합니다. 그는 1829년 스페인 재침략 당시 군지휘관으로서 이를 막아내면서 국민 영웅으로 등극했다고 하며 1833년 1월 멕시코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산타 안나가 대통령 선거전 때 각 주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었기에 텍사스의 미국 정착민을 이끌던 스티브 오스틴은 대통령이 된 산타 안나에게 텍사스를 독립적인 주로 인정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대통령이 된 산타 안나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하면서 독재자 모드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스티브 오스틴의 이런 요구는 묵살됐고 설상가상으로 스티브 오스틴이 텍사스 정착민에게 보낸 편지가 산타 안나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편지면 상관없겠지만 그 편지 내용은 산타 안나가 텍사스를 독립적인 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텍사스 독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산타 안나는 즉각 반란을 막기 위해 텍사스로 병력을 보냈다고 합니다. 텍사스 독립전쟁. 멕시코의 군대가 몰려오자 텍사스 정착민들 역시 무기를 들고 저항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835년 7월 미국의 정착민들은 공식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텍사스 독립전쟁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5년 10월 2일 곤살레스 전투에서 텍사스 정착민 군대가 멕시코군을 기습해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은 정착민들은 더 많이 군대에 합류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산안토니오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렇게 기세가 오른 텍사스 정착민들은 1836년 3월 2일 텍사스 공화국 독립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는 멕시코가 인정할 리 없었고 당초 유능한 군 지휘관이기도 했던 산타 안나는 이를 확실히 진압하기 위해 약 6,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텍사스의 알라모 요새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타 안나가 이끄는 멕시코군은 알라모 전투에서 반란군 병력을 완파했으며 골리아드 요새로 진격해 현지 반란군 수비대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거의 단숨에 텍사스 독립을 꺾어버릴 기세인 느낌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산타 안나는 실책을 범한 게 골리아드 요새에서 항복한 텍사스 반란군 전원을 학살해버렸던 것이었죠. 골리아드 학살. 이는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으며 아울러 텍사스 내 반발이 더 커지면서 독립전쟁의 불은 더욱 타오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산타 안나는 6,000 병력을 나눠 텍사스 각지에 배치해 텍사스를 무력 장악하려 하는 한편 1,400명가량의 병력을 이끌고 산하신토로 진격해 현지 반란군 900명과 격돌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산타 안나는 그간 연이은 승리에 도취된 것인지 반란군들이 기세가 이미 꺾였다고 생각해 방심하고 있다가 텍사스 반란군의 기습에 당해 멕시코군은 절반 이상이 죽거나 포로가 됐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지휘관이자 멕시코의 대통령인 산타 안나 본인마저 포로로 잡혀버렸고요. 멕시코 입장에서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결국 텍사스 공화국 측은 산타 안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텍사스 독립을 인정하는 벨라스코 조약을 맺었으며 산타 안나는 자신의 안전한 석방을 보장받기 위해 멕시코가 텍사스 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비밀 조약까지 맺었다고 하죠. 텍사스 공화국의 미국 합류. 그렇게 텍사스는 공식적으로 샘 휴스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할 수 있었으며 멕시코는 텍사스라는 영토를 공식적으로 상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타 안나는 멕시코로 석방되지 못하고 미국 워싱턴으로 압송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타 안나의 비밀 조약이 공개되면서 멕시코는 텍사스 독립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텍사스 공화국은 여전히 멕시코와 군사 긴장감이 있었고 멕시코와 교역 단절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1836년부터 1845년까지 독립국가로 이어오던 텍사스 공화국은 1845년 12월 29일 미국의 28번째 주로 가입해 미합 중국의 일원이 됐다고 합니다. 표면상 중립 포지션을 취했지만 텍사스를 뒤에서 지원했던 미국은 그렇게 영토를 넓혔고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갈등. 이날 방송에 따르면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한 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국경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가 누에세스 강을 국경선으로 주장한 것과 미국은 더 서쪽인 리오그란데강까지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나섰던 것 때문이었죠. 이는 텍사스가 멕시코 영토였을 때 멕시코의 통제 영역이 누에세스 강까지였고 텍사스 공화국 독립 때 텍사스 공화국의 국경이 리오그란데강까지였었기에 나오는 상반된 주장이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텍사스로 군대를 보내면서 멕시코를 압박하는 한편 멕시코에게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자신들에게 팔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멕시코는 국경선도 미국의 영토 매각 요구도 다 거부하고 나섰고요.
때문에 당시 적극적인 서부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던 미국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텍사스에 파견된 미군을 리오그란데 강까지 진격토록 명령했고, 멕시코군은 이를 영토 침공으로 여겨 리오그란데 강 근처에서 정찰 중이던 미군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에게 아주 적절한 빌미가 됐죠.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의 선제 공격을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렇게 미국 멕시코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국 멕시코 전쟁 산타 안나의 복귀. 미국 멕시코 전쟁은 1846년 4월 25일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멕시코 이렇게 텍사스 독립전쟁, 텍사스 공화국의 미국 합류,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전쟁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양국의 눈치를 보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민 온 정착민이 많았던 캘리포니아는 1846년 6월 민병대를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민병대는 멕시코군 주둔지 소노마로 진격, 그곳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846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공화국이 선포됐죠. 그리고 미군이 뉴멕시코를 함락 후 캘리포니아 남북으로 진격했으며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독립선언 25일 만에 미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멕시코에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치와와 주를 거쳐 멕시코 중심부까지 진격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멕시코에 복귀한 이가 있었으니 산타 아나였습니다. 멕시코로 컴백한 산타 아나는 1847년 2월 1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멕시코 북부로 진격해 미군이 장악하고 있던 부에나 비스타에서 격돌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멕시코군은 전투 초반 우위를 점하며 미군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미군이 반격하자 산타 안나는 돌연 후퇴를 했는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그는 불안한 멕시코의 권력 장악을 위해 수도로 후퇴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권력도 전쟁에서 이겨야 존재하는 것일 텐데 결국 방치된 전선과 내분으로 멕시코는 미국에 패배했고 수도 멕시코시티마저 함락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는 1848년 2월 2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멕시코 영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양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표면상 1,500만 달러의 돈을 줘서 영토를 구입한 모양새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산타 안나의 텍사스에 대한 패착이 나비 효과처럼 돌아온 셈이네요. 이후 산타 안나는 자메이카로 망명을 했다고 하네요. 최후의 귀환 산타 안나와 미국. 이처럼 연이어 멕시코에게 삽질을 한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급 도움이 였을 산타 안나는 재차 멕시코 정계에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1853년 4월 미국과 전쟁 이후 경제가 완전 개판이 된 멕시코로 돌아와 권좌에 복귀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대통령이 된 산타 안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의 길을 모색했는데요. 다름 아닌 미국의 자국 영토를 판매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타 안나는 미국 애리조나 남쪽 국경에 맞닿아 있는 영토를 판매를 시도했고 횡단 철도를 위해 평지 땅이 필요했던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 거래가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멕시코 내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땅을 판 대금 일부를 산타 안나가 착보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그는 1855년 축출돼 다시 쿠바 둥지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고 하네요. 구멕시코 현 미국이 된 땅의 힘. 그렇게 멕시코는 거대한 영토를 잃었고 그 땅은 고스란히 미국에 흡수됐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양국의 운명도 엇갈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넘어간 캘리포니아에서는 금광이 발견돼 골드러시 시대가 개막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었으며 텍사스에서는 무려 유전이 발견되면서 현재도 텍사스를 떠받드는 오일머니 부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서두에 전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이 두 주는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경제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물론 멕시코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현재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지만 땅이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생각하면 멕시코와 미국이 지금과 좀 더 다른 모습일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무튼 현재도 미국과 멕시코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과는 반대로 미국 정확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장벽을 세워 멕시코인들의 불법 이민을 봉쇄하고 25% 관세 부여 등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운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상술한 25% 관세 등 멕시코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